우리가 어린 시절 과학 교과서에서 만났던 태양계의 이웃 행성들은 그저 차갑고 움직임 없는 덩어리들로만 느껴지셨을까요? 하지만 그 광활한 우주 공간 속에서 수천 년에 걸쳐 인류가 쌓아 올린 상상력과 끊임없는 발견의 드라마, 그리고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우주적 미스터리들이 각 행성 깊숙이 숨겨져 있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태양계의 모습은 진짜 태양계의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죠. 이 시간은 단순한 과학 지식을 넘어 각 행성이 어떻게 인류 문명의 흐름과 깊이 얽혀왔고, 현대의 최첨단 과학 기술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들은 또 무엇이며,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상상력과는 어떤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행성들을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특별한 기회를 선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태양계에 대한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태양계의 행성들은 얼핏 보기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웃들처럼 느껴지죠.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각자의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쉼없이 공전하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신비로운 비밀들을 품고 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 아름다운 고리를 두른 토성, 거대한 덩치를 자랑하는 목성 등 각 행성은 우리에게 저마다의 강렬한 첫인상을 남기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행성들의 이름에는 고대 신화 속 신들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한 화성,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딴 금성처럼 말이죠. 이러한 이름의 유래만 보더라도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행성들을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어떤 신비로운 힘을 지닌 대상으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문명의 새벽부터 인류는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행성들은 단순한 빛나는 점이 아니었죠. 그것들은 하늘을 움직이는 신들의 의지이자 때로는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신비로운 거울이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문명에서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점성술이라는 독특한 학문을 발전시켰고, 이집트나 마야 문명 역시 거대한 천문대를 건설해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예측하며 농업과 종교의식에 활용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의 이름이 행성에 부여되며 각 행성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는 철학적 사유와 종교적 믿음에 깊은 영향을 주었죠. 오랜 시간 동안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자리하고 모든 행성과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코페르니쿠스라는 위대한 천문학자가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중 하나일 뿐이라는 혁명적인 지동설을 제시했죠. 그리고 17세기 초 갈릴로 갈릴레이는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며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지구가 아닌 다른 천체 주위를 도는 존재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고, 천동설의 기반을 흔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신화와 철학의 영역에 머물던 행성들이 이제는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상상과 믿음의 대상이었던 행성들은 이제 현대 과학의 눈을 통해 그 신비로운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망원경의 발전과 우주 탐사선들의 끊임없는 여정 덕분에 우리는 각 행성이 가진 독특하고 경이로운 물리적 특성들을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과 드라마틱한 비밀들이 그곳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처럼 신비로운 행성들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 인류는 단순히 땅에서 올려다보는 것을 넘어 직접 우주로 나서는 용감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죠. 망원경으로 보던 희미한 점들이 이제는 탐사선들의 눈을 통해 생생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면서 태양계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개척하고 탐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노력은 마치 거대한 미스터리 소설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과 같았어요. 보이저우처럼 수십 년간 광활한 우주를 떠돌며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선 탐사선들은 인류의 가장 먼 시선을 대변해 주었죠. 이 놀라운 탐사선은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의 신비로운 얼굴을 가장 가까이에서 포착하며 마치 우주의 거인들이 속삭이는 비밀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듯했습니다. 특히 보이저 1호는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황금 레코드를 싣고 아직도 성간 공간을 유영하며 언젠가 만날지 모르는 외계 지성체에게 지구의 존재를 알리는 침묵의 사자가 되어주고 있답니다. 이는 단순한 과학 임무를 넘어 인류의 존재론적인 질문과 희망을 담은 웅장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화성에는 큐리오시티나 퍼서비어런스 같은 로버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붉은 행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들은 화성의 지질학적 역사와 물의 흔적을 찾아내며 한때 화성이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환경이었을 가능성을 밝혀냈어요. 마치 고고학자들이 유적지에서 과거의 흔적을 발굴하듯이 이 로버들은 화성이라는 거대한 고대 문명지에서 생명의 기원을 탐색하고 있는 셈이죠. 그들의 작은 바퀴, 자국 하나하나가 인류의 미래를 향한 거대한 발자국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성과 그 주변을 탐사했던 카시니 하위언스 호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탐사선은 토성의 아름다운 고리를 정밀하게 관측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위성 타이탄의 두꺼운 대기 속으로 하위언스 탐사선을 내려보내 그 표면을 직접 탐사하는 대담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타이탄의 표면에는 액체 메탄으로 이루어진 강과 호수가 흐르고 있었고 또 다른 위성 엔셀라두스에서는 얼음 지각 아래 액체 상태의 물이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이 발견되기도 했죠. 이처럼 태양계 외곽의 차가운 위성들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생명의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겨준 셈이죠. 이처럼 탐사선들이 우주에서 보내온 경이로운 정보들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넘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성 이주 계획은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미래에는 인류가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문명을 일구는 꿈같은 일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죠. 또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소행성이나 달에서 희귀한 자원을 채굴하여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가 우주를 단순한 관찰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태양계 행성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류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경계를 확장하며 궁극적으로 우주 속 우리의 존재 의미를 묻는 거대한 질문지이자 영감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인의 상상력에서 시작해 현대과학의 최전선을 거쳐 미래의 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 태양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행성들이 사실은 인류의 지적, 문화적 여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꿰뚫는 거대한 서사의 일부라는 깨달음은 우리 자신과 우주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한층 더 확장시켜줍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또한 태양계의 한 행성으로서 다른 행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구의 소중함과 취약성 그리고 우주 속 인류의 특별한 위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이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작은 행성 밖, 무한한 우주 공간에 펼쳐진 경이로운 세계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들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궁금증과 탐구 의지를 자극하며 인류의 위대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